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미래가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할지 아니면 네팔처럼 혁명으로 정권을 바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패턴을 읽어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역사와 시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989년에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 사태는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요구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은 결국 군대의 총칼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는 추정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위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에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로 좌파는 정권을 전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팔은 정부가 2025년 9월 초 다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 유튜브, X 등을 등록 요건 미행을 이유로 차단하였으나 이 조치가 많은 젊은이들 특히 젠지의 자유 표현과 삶의 일부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분노가 폭발하였다. 진압, 연행, 사상자가 생기면서 점차 폭력과 파괴 행위로 번짐, 예의회 건물 방화 등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총리가 사임하고 소셜미디어 금지가 해제되었고 일부 정부 관료가 책임을 지고 친중 정권이 전복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천안문 사태와 2025년 네팔 혁명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천안문은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시위 자체를 무력으로 완전히 탄압했고 시위자 측의 실질적 제도적 수단이 거의 없었으며 국제사회도 제한적인 영향만 끼쳤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정치인과 사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 의해 탄압이 있었으나 경찰이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고 군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시위가 조직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 형태였으며 정부가 결국 일정 부분 굴복을 하였다. 왜 천안문 사태는 실패하고 네팔은 시위대가 친중 정권 전복에 성공했을까요? 첫째, 무력 통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군부가 독립적이고 강력했고 네팔은 경찰치안 부대가 균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정보 통제 수준과 여론 확산 수단 때문입니다.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이 이미 강하게 통제된 상태이고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금지하였으나 우회 수단 및 외부 여론이 작동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관심 및 압박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권력 규모 및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팔은 규모가 작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외교적 여론 압박이 비교적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도자 리더십과 권위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체제 유지에 절대적 권력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네팔 지도자는 정당 체제 내부의 지지 기반 약하고 국민 불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5년 9월 초에 일어난 네팔 사태의 의미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네팔 사례는 젊은 세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패와 정치적 무능에 대해 매우 낮은 인내심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조직화, 정보 유통, 여론 형성의 핵심 공간이 되었고 이것을 억압하는 조치는 시위자들에게 마지막 한계가 되어 폭발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우 만약 정부가 언론 통제, 교회 탄압, 목사 구속, 반대 인사들 구속, 표현의 자유 제한, 제도적 자유 억압,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 등등으로 나아간다면 비슷하게 젊은 층 주도의 항의와 국제 여론의 압박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방국의 제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네팔 2025년 사태처럼 폭동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위험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인 탄압, 인권 침해 지표입니다. 네팔은 정부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차단함으로 젊은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 위험 지표는 정부가 유튜브, SNS, 언론을 검열하거나 접근 제한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매체 기자를 지속적으로 기소, 세무조사, 차단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차단, 게시물 삭제 명령 등등으로 표현 억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둘째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만 지표입니다. 네팔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기회, 불평등, 엘리트 집단의 부패로 왜 우리만 희생하나라는 분노 누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 위험 지표는 청년 취업난 장기화되고 주거난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 확대될 때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특정 권력층 자녀들의 특혜와 비리 사건 예를 들면 채용 비리, 학위, 입시 스캔들,
등등입니다. 청년층 지지율 급락으로 정치 불신 심화될 때 위험한 지표입니다. 셋째, 정치 엘리트의 부패와 사법부 기득권 카르텔 지표입니다. 네팔은 정치 지도층의 부정부패, 족벌 정치, 권력 독점 불신으로 폭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 위험 지표는 정권 핵심부와 재벌, 사법부의 유착 사건 반복될 경우에 위험한 지표입니다. 고위층의 불법 부동산, 정치인의 뇌물, 정치인의 비자금 사건이 드러나도 처벌 회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에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이미지가 청년층 사이에서 극대화될 때 위험한 지표입니다. 넷째, 사법부, 언론의 독립이 붕괴되는 지표입니다. 네팔은 언론 통제와 사법기관 신뢰 상실로 시민들의 제도적 해소와 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 위험 지표는 검찰, 법원이 정권 편향 판결을 반복, 권력 감시 기능 마비될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언론사가 사실상 정부의 홍보 도구화 될 때 위험합니다. 비판 여론이 공적 장치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거리로 몰리게 될 경우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긴장 지표입니다. 네팔은 소셜미디어 금지가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고 국제 NGO, 언론의 압박이 폭발적으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한국 위험 지표는 미국, EU, UN이 한국의 인권 탄압, 언론 탄압에 대해 공식 성명 발표가 있으면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나 국제 언론이 한국에 대한 비판 기사 급증할 경우에 위험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가진 정치인이나 판검사에 대한 핀셋 체제 논의 등장되거나 언급이 될 경우에는 위험한 지표입니다. 정리하자면 DNS 언론 자유를 정권이 직접 차단하거나 검열하려 할 때, 청년 세대가 미래를 빼앗겼다는 인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때,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반복되는데도 제도적 처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 사법부와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때,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경고하고 외부 압박이 커질 때, 이 5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타나면 한국은 네팔 2025식 대규모 사회 폭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초기의 과잉 충성으로 인권 침해와 언론 탄압에 앞장서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수천 년 전부터 고대의 경고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잉 충성자들의 최후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군자애인이덕 소인애인이고식 준즈 아이런이덕 셔른 아이런이고시 군자는 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으로만 사람을 따른다. 충성 경쟁으로 눈앞의 권력에 붙은 자는 역사의 심판대에서 소인으로 기록된다. 역사 교훈으로 이란 팔라비 왕조 몰락 후 권력 충복들은 모두 도피자,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례입니다. 시리어와 여기시 이르기를 저각지가 필유여왕치어리자 비호유양 계속해서 나쁜 행실을 일삼으면 그에 대한 재앙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는 뜻, 인권 유린과 언론 탄압이라는 액을 쌓으면 권력과 그 추종자 모두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속담에 지포불주와 츠스바 부주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로 불을 덮어도 결국 타오른다. 아무리 언론을 억누르고 은폐해도 불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역사 교훈으로 소련과 동독의 비밀경찰도 끝내 붕괴와 함께 만행이 다 밝혀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층이 폭력과 억압으로 비리,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 혹은 매국적 행위를 덮으려다가 결국 나라가 몰락하거나 체제가 붕괴된 사례는 많습니다. 1989년에 붕괴된 마니아 카우셰스쿠 정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산당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권력 세습과 극심한 부패를 감추기 위해 언론과 시민을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비밀경찰 세쿠리타테로 국민을 감시하고 고문했지만 결국 부정선거와 경제 파탄이 드러나서 민중봉기로 권력이 무너지고 카우셰스쿠 부부가 공개 재판 후에 총살로 끝이 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역사는 진실을 숨기는 권력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처럼 언론 탄압과 부패,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겹쳐질 때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가 어느 길로 갈 것이라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는 시사역사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